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60대 초반인데요.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도 두 명이 있는데요. 최근 아들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아들들이 벌쩍 뛰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를 한 채씩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왜 아들들이 벌쩍 뛰는지, 또한 60대 초반인데 아파트 두 채를 아이들한테 물려주고도 노후 생활이 괜찮을지 보겠습니다. 자,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소득은 식당에 시간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 50만 원을 최근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20만 원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과 남편에서 나오는 유족연금 20만 원 해서 7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에게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너무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다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결혼했고 현재는 미혼인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의 아파트 두 채입니다. 경기도에 있는데요. 첫 번째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약 3억 5천 정도 하고 빚은, 즉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평수는 조금 적은데 단지가 매우 커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 상권지구라서 매매와 거래 등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고 합니다. 살기도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 아파트는요,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자, 국평 84형인데 시세가 4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핵심 지구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84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닥 높지 않다. 자, 이 아파트는 현재 전세 2억 5천에 내놓았고요. 실제 가치, 그러니까 한 4억 원 정도 시세를 감안하면 전세 2억 5천을 빼면 실가치는 1억 5천 정도 하죠. 자, 두 번째 아파트는 작은 아들과 각각 50%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 지분 가치만 7,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분의 형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60대 초반이니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본인 국민연금 50만 원, 유족연금 20만 원 해서 70만 원에 만약 65세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합해서 1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약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현금, 목돈 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윳돈인데요. 그 가운데 1억 원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둘째 아들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여윳돈일 수 있다. 자, 이런 형편입니다. 현재 작은 아들과 공동 명의 두 번째 주택, 이 주택은 작은 아들에게 본인의 지분도 다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50% 지분에 전세가 2억 5천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시세 4억인데 그러면 실가치 1억 5천 내에서 어머니 지분은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5천만 원까지 성인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만약 부동산을 정리하든 이것을 팔아서 현금을 정리하든 정려 세금은 그닥 많지 않겠다. 그래서 팔아서 정리하든 부동산을 정리하든 편한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1번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소형 평수지만 대단지구, 지역의 핵심 지구라서 거래나 또 시세도 괜찮은 이 아파트는 나중에 큰 아들에게 정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은요, 펄쩍펄쩍 뛴다고 해요. 자, 어머니 마음은 아빠 없이 열심히 훌륭하게 커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큰 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준비해 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은 펄쩍펄쩍 뛰는 이유,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현재 건강은 좋습니다. 자, 기대 수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하면 월 100만 원, 그 다음에 여윳돈 2억 원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연 5% 이상 매달 배당 받는 배당 안정형 자산인 미국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월 평균 70만 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거든요. 세금 떼고. 자, 원금은 별도로 2억 원 원금은 별도로 이제 정식하고 배당은 배당대로 월 평균 70만 원 정도 이제 챙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당 상품은 뭐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용한 상품은 에거팩토리 같은 건데 그것 아니더라도 제 책 뭐 봉지라면 재테크에 보면 거의라면 컨셉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ETF들이 주로 고배당 ETF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이런 상품들은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가 없어서 언제든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또 배당은 계속 달러로 들어옵니다. 한국인에게 달러는 정말 기회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1억 원 정도는 떼줄 생각이니까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 결혼을 감안하면 뭐 보수적으로는 1억 원은 조금 금리가 높은 이금융 같은 데 맡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만 고배당 자산으로 운용한다 하면 월 35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유족연금 합해서 그 다음에 매달 배당 받는 35만 원, 2억 원에서 1억 원만. 그 다음에 현재 소일거리로 식당 시간 알바를 하고 있으면서 한 100만 원 정도 버니까 총 235만 원 정도 벌고 있죠. 그런데 월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월 총 235만 원에서 월 생활비 150만 원 정도를 빼도 저축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파트 두 채가 그닥 필요 없겠다. 아파트 두 채가 없어도 나는 뭐 노후에 내가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비는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들들이 왜 펄쩍 뛸까요?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다 증여받으면 만약에 어머니가 노후가 너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제 지금 건강하시니까 요즘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어머니가 스스로 노후 재정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들 둘한테는 그만큼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죠. 지금 큰아들은 결혼했고 작은 아들도 결혼한다면 바가 식구가 들어오잖아요. 바가 식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벌쩍 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아들들 입장에서도 홀로 사는 어머니가 너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다.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다. 노후 생활 자금으로 다 쓰셔도 된다.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제 벌쩍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까지 큰 아들에게 정리하면 두 번째 집, 지금 전세 내어놓은 두 번째 집은 부채도 있고, 즉 전세 자금이 부채잖아요. 전세로 받은 돈이. 또 각각 둘째 아들하고 50% 지분이니까 그것은 작은 아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이 집마저 만약에 큰 아들한테 정리하면 노후는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알바 소득 100만 원은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없어질 거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 알바 소득이 없어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기초연금 100만 원, 또 목돈 2억 원에서 둘째 아들 결혼 지원 1억 정도 빼면 배당금 35만 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하면 135만 원이죠.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15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빠듯합니다. 물론 이 돈도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 계속 올라가죠. 또 목돈 1억 원의 배당금도 목돈 1억 원 자체가 원금이 조금씩 올라가면 배당금도 그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이 돈이 조금씩 많아질 것입니다만 생활비는 안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비도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큰아들한테 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지금 당장 주택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받는 돈, 매달 받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쨌든 시간 알바를 통해서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65세 이후 한 70대 정도에 이것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식당 알바도 못 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때 가서는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내 집에 살면서 기대할 수 있는 월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연금 100만 원이 추가되면 앞서 우리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배당소득 합해서 135만 원 정도 된다. 자, 그랬을 때 주택연금 100만 원을 합하면 235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월 생활비를 150만 원을 감안하면 몇십만 원 남죠.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녀들이 가끔씩 오면 용돈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단 말이죠. 또 어머니가 잘 안 써요. 그죠? 아무래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편에서도 저축하면서 살 수 있고 이 저축하면서 목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목돈 2억 있잖아요. 1억 원을 둘째 결혼할 때 쓴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1억 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235만 원 월 소득 구조로 만들면 여기에서도 돈이 남으니까 계속 저축하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마음껏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죠. 대신 어머니가 두 아들에 대한 사랑 각별하겠죠. 각별할 텐데 대신 언젠가 이별할 때가 오잖아요. 언젠가 이별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불려서 남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합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아들들 입장에서는 홀로 있는 어머니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죠? 또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여유 있게 살면서 돈을 모아서 오히려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재정 형편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손주, 손자들이나 심지어 조금씩 모은 돈으로 현금을 가지고 아들들한테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엄청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두 아들들에게 집을 한 채씩 안겨주고 싶은데 정작 아들들은 펄쩍 뛰는 이유, 왜 펄쩍 뛰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고 만약 그랬을 때 즉 정려를 두 채의 아파트를 아들들에게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어머니의 노후, 앞으로의 노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드렸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